결혼 40년 차, 저는 매일 남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듣는 말이 또 늦게 일어났네. 게으름뱅이야입니다. 밥상을 차리면 이게 뭐야. 맛도 없는 걸 왜 해나라고 비웃습니다.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 더러워.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라며 혀를 찹니다. 친구들과 나들이를 다녀오면 돈이나 축내고 남들한테 패나 끼치지 말라고 핀잔을 줍니다. 새 옷을 사 입으면 나이도 안 생각하고 치장질이야라며 코웃음을 칩니다. 넌 평생 하는 게 뭐 있냐? 내 동생은 의사 며느리인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차라리 없는 게 나았겠다. 처음엔 그냥 잔소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으니 성격을 알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 말들이 제 귀에 박혀서 밤마다 잠이 안 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황혼 이혼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사연 계속 들어보시죠. 침대에 누우면 그날 들은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쓸모없다, 못났다, 부끄럽다. 이런 말들이 제 마음속에서 끝없이 반복됩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말라갑니다. 몸무게가 5kg나 빠졌는데 남편은 그래야 날씬해지지, 돼지 같았는데라며 비웃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니까 꾀병 부리지 마,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거야라고 했어요.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병원비나 아끼라고라며 무시합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습니다. 오늘도 어떤 말로 저를 아프게 할까 하는 생각에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립니다. 거실로 나가면 남편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훑어봅니다. 오늘은 또 뭘 잘못할까 하는 그 눈빛이 저를 더 작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제 목소리가 이 집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뭘 말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차단당하고 제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면 감정적으로 굴지 말라며 무시당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남남보다 못한 느낌입니다. 아니, 남남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이런 말들이 쌓이니 제 마음속에 깊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무슨 말을 들을까 하는 두려움부터 시작됩니다. 화장실 가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움츠러들어요. 평생 참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고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나이 들면 좋아질 거야라고 위로했는데 이제 보니 더 심해졌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어디 갈 곳도 없으니까 더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은 언제부턴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거울을 보면 눈가에 주름이 늘었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어요. 언제부턴가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40년을 함께한 금슬 좋은 부부로 보일 테니까요.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우울합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예전에는 드라마라도 보고 친구들과 수다라도 떨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귀찮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다 보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마다 깜짝깜짝 놀라 깨곤 합니다. 새벽 3시에 벌떡 일어나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게 돼요. 그러면 남편은 시끄럽게 뭐 하냐며 짜증을 냅니다. 제 몸이 제 마음을 대신해서 아픈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생겼어요.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면 돈 낭비하지 말라며 막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골프 치러 나가면서 몇십만 원씩 쓰면서 말이에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그 감정조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내면 또 발작하네라며 정신병자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는 것도 한계예요. 제 마음속에 쌓인 상처들이 너무 깊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사연. 혹시 마음 한구석이 아리셨나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은퇴 후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에게도 이런 사연들이 정말 많이 와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면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고 트집을 잡아요. 평생 바깥 일만 하던 남편이 갑자기 집안일에 참견하면서 저를 무시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대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비꼬고 무시해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저를 가정부 취급해요.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고마운 마음은 전혀 없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평생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 다 맡아서 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요라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많은 황혼 부부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계세요. 젊었을 때는 각자 바쁘게 살아서 몰랐던 문제들이 나이가 들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남편은 평생 바깥 일만 하다가 갑자기 집에서 할 일이 없어지니까 아내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아내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섭섭함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무시와 폄하, 존중 없는 말들은 한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 몸까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늘 사연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가장 깊다고 하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런 말들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40년을 함께한 부부가 다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부부관계 심리 상담 분야에서 25년간 활동하고 계신 이현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특히 중년 이후 부부들의 관계 회복과 황혼이혼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심리 상담을 맡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사연, 이런 상황에서 아내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먼저 이 힘든 사연을 용기 내어 보내주신 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을 혼자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25년 동안 정말 많은 부부들을 상담해 오셨는데 이런 사례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은퇴 이후 이런 문제로 상담실을 찾는 부부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갈등들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정말로 단순한 잔소리나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시와 폄하,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학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연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정말 아팠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특히 남편분이 아내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넌 평생 하는 게 뭐 있냐? 차라리 없는 게 나았겠다. 이런 말들은 한 사람의 존재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을 못 자고 밥이 안 넘어가고 5kg나 체중이 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런 증상들. 이것들은 모두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신호들이에요. 우리 뇌는 위험을 감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되는데 매일 이런 폭언을 듣는 상황에서는 뇌가 계속 경계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사연 속 이분이 제 몸이 제 마음을 대신해서 아픈 것 같다고 하신 말씀. 정말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참을성이 부족해서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을까부터 생각하세요. 특히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평생 참고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오셨잖아요.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계속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해행위예요. 사연 속 이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40년을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하고 시댁 모시고 이 모든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당신이 무가치하다는 말을 들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신의 감정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아야 해, 견뎌야 해라고만 생각하셨죠? 이제는 그만하세요. 거울을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아픈 게 당연하구나. 40년을 이렇게 살아온 내가 참 대단하구나. 매일 아침 이 말을 꼭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으면 누가 위로해줄까요? 두 번째는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폭언을 들었을 때 그냥 참지 마시고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나는 상처받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낼 필요 없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슬픔을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슬퍼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아파요라고 말이죠. 남편분도 처음엔 당황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참기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반응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감정적으로 굴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 감정은 틀린 게 아니에요.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라고 말하세요. 이게 바로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만약 남편분이 계속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필요해요. 나는 이런 대화는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고 다른 방으로 가세요. 베란다에 나가서 바람을 쐬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아니면 화장실에라도 들어가세요.
이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받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말 충분히 노력하신 거거든요. 네 번째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일로 상담을 받아도 될까?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야말로 상담이 필요한 일이에요. 가까운 친구에게라도 털어놓으세요. 우리 남편이 요즘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너무 힘들어라고 말이에요. 노인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낸 나를 위해 좋은 일 하나씩 해주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 천천히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마음 달래기,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꽃집에서 작은 화분 하나 사기.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이네요. 그런데 박사님,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갑자기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남편분이 더 화를 내거나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세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죠. 처음에는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예요. 남편분도 당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계속 유지하는 거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편분의 반응보다는 내 마음의 평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40년 동안 안 바뀐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대신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어쩔 수 없이 달라져야 해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그냥 참았으니까 계속 그런 말을 했던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와서 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60세든 70세든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에요. 아이들도 다 키웠고 할 일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40년을 참았다고 해서 평생 참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꼭 하셔야 해요. 그게 여러분이 받아 마땅한 대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정말 많은 부부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작은 변화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사례들을 봤거든요. 실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게 오신 박모 씨 부부예요. 결혼 43년 차였는데 정말 오늘 사연과 똑같았어요. 남편분이 매일 집에서 뭐 하냐, 놀고 먹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아내분은 우울증까지 오셨더라고요.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아내분이 이제 정말 포기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부부가 손잡고 상담실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남편분이 먼저 미안했다고 사과하시고 아내분은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내분이 처음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셨어요. 폭언을 들으면 나는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아요라고 말하기 시작하신 거죠.
처음에는 남편분이 또 시작이네라고 했대요. 하지만 아내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내분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노인 대학에 등록하시고 친구들과 정기 모임도 가지시고 좋아하시던 서예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남편분이 뭐라고 해도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점점 아내분의 표정이 밝아지시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시고요. 그러니까 남편분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예전과 다르네 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거죠. 결정적인 변화는 아내분이 어느 날 남편분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과 43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살고 싶어요.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라고 하신 거죠. 그때 남편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요. 지금은 어떠신지 아세요? 남편분이 먼저 고생했어라는 말씀을 하시고 함께 산책도 하시고 아내분 취미 활동도 응원해 주신대요. 며칠 전에 안부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다른 사례도 있나요? 또 다른 분은 김모 씨 부부예요. 결혼 38년 차였는데 남편분이 은퇴 후에 집에서 아내분한테 밥이 짜다, 방이 더럽다 하루 종일 잔소리만 하셨대요. 아내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아내분이 퇴원 후에 남편분께 편지를 쓰신 거예요. 나는 38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고 싶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혼자라도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쓰신 거죠. 그 편지를 받고 남편분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셨지만 며칠 후에 아내분께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대요. 내가 정말 못났다. 이제부터 달라지겠다고 하시면서요. 지금은 남편분이 아침마다 커피를 타다 드리고 집안일도 함께 하신대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40년, 50년을 함께 산 부부라면 분명히 어딘가에는 사랑이 남아 있어요. 다만 그 사랑이 습관과 무관심 속에 묻혀 있는 거죠. 작은 변화 하나가 그 사랑을 다시 깨워낼 수 있어요.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들이네요. 그럼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나부터 변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40년을 함께한 부부라면 분명히 희망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 사연과 이현주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박사님께서 들려주신 희망적인 변화 사례들을 보니까 마음이 한결 밝아지네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나에게 말해주기,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상처받아요라고 표현하기, 나를 위한 작은 시간 만들어주기.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오래 참았다고 해서 계속 참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을 위한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내용에 대한 생각 또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까지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 정말 관계를 끝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황혼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용기 내어 보내주신 분께도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지혜로운 시니어 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지혜였습니다. 행복하세요.